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체가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단체인 정당인가, 아니면은 뻔뻔한 범죄자들의 집합체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양문석이가 언젠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아마 한 4년 전인 것 같아요. 양문석이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전 가족이, 조국하고 똑같아요. 전 가족이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서 총동원이 됐어요. 돈이 모자라니까 엄마가 제2금융권이라든가 급전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려서 일단 아파트를 사게 되고, 그러자 이제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이자를 많이 부담하니까 그 딸의 이름으로 사업 자금이라고 하면서 11억을 대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심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서 허위 대출 서류를 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일반 서민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은 양문석이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은 그건 지도자로서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남언료로 서민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 지적을 해봅시다. 일반 서민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대출을 했다 그러면은 당장 회수 명령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적인 대출에 대해서 왜 일반 서민들이면은 당장 회수 명령이 떨어지는가?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공정 그 자체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대출금이 자기들을 가져갔으니까 일단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양문석이가 한 이야기는 편법 대출을 하게 돼서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그 편법 대출을 했다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나? 이 말을 했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당장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당장에 공정하게 했다 하면은 그 돈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대출을 했을 거니까 그 공정한 사회 규범에 의해서 그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당장 피해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서민들이 2, 3천만 원의 전세 자금을 빌릴 자금이 11억이라는 돈이 양문석에게 갔다 하면은 약 한 50명의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나? 단지 좀 편법을 한 것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의 법을 전부 다 편법으로 지켜야지 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대장동 그 주민들의 땅을 빼들어서 공공개발을 한다고 강제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강제 수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가를 무시하고 국가에서 감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아주 싼 값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해가지고
민간업자를 불러서 그거를 줘가지고 민간 아파트를 짓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달라드니까 그 임대주택을 예를 들면 몇 프로 이상 지어야 된다 하는 그 규정을 들어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수익률이 없게끔 하고 자기들 일당이 들어오자마자 임대주택 규정을 그 아파트 대장동에는 삭제해버렸어요. 그것도 여러 단계, 갑자기 바꾸면 안 되니까 여러 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임대주택이 30%라 하면은 그거를 줄여서 신혼부부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 그러면서 분양가를 조금 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 민양 아파트로 이렇게 자기들이 허가를 해주놓고, 자기는 그 결재권자인 최고 책임자인 시장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은 이번에 재판을 불려가는데 선거라면서 재판을 안 가려고 하니까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하겠다고 하니까 검찰들이 정치 탄압을 한다고 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재판부는 사법부입니다. 상권 분립이 되어 있어서 사법부는 어떤 누구에도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지금 야당이라 하는 사람들의 선전선동의 끝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노름을 권력 노름 도박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기나 지느냐 화투패를 TV 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속나 안 속나 이런 식으로 도박판 같은 노름판이 되어버렸어요. 과연 이 정치라는 것이 국민 속이기를 위한 야바위입니까? 야바오꾼입니까? 국민 속이는 거? 그래서 전라도에 그 무지몽매한 전라도 사람들의 전체주의에 기대가지고 나라를 망칠 생각에, 나라를 망칠 자신감이 뿜뿜뿜 생긴다, 이런 뜻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을 합니다. 양문식이 불법 대출로 피해자가 있느냐? 피해자가 있죠. 당연히 공정하게 서류 심사로 대출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정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일을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자기 말로 편법적으로 빼들어간 거 아니에요? 더구나 서민들의 전세자금 2천만원, 3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로 치면은 2천만원이면은 약 50명, 3천만원이면은 약 15명의 피해자가 있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조국이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억울한 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양문석이도 피해자가 있나 그러는데 억울한 한 사람이 있는 거고 억울한 50명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양문석이, 이재명은 국민들을 전라도 사람들의 전체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런 집단으로 보고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한 40%의 국민들이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은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하겠다. 재판을 가지고 무한정 내릴 수 없다고 그 판사가 이야기하자 나오면서 정치 검찰들이 자기를 탄압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 이재명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재판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검사가 판사에게 그거를 강제 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해도 검찰에게 정치 압력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재판부를 보고 사법부예요.
판사는 아시다시피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에게 검찰이 정치 탄압을 한다고 그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전라도의 전체주의에는 통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국민들,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는 윤석열이라든가 자유우파, 교양이 있는 시민들은 자기들 말에 속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고 전라도에 그 잘 속는 전체주의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집단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왜 이재명이가 그 재판에 불출석을 불허하는 판사를 보고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고 외치면서 재판부하고 검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왜 이재명이는 모르겠습니까? 변호사인데. 그리고 이 말을 하면 속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타켓이 있는 겁니다. 그 타켓이 전체주의에 물들어 있는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전라도에 가가지고 이재명이가 재판부에다가 정치 검찰이 탄압한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상권 분립에서 판사가 어떻게 검사 말을 듣겠느냐. 그거는 옳지 않는 말이라고 하면은 그 전체주의에 의해서 북한처럼 김정일은 뚱땡이다고 이런 말하면은 맞아 죽듯이 전라도에 가가지고 이재명이 말이 저기 맞는 말이라고 하면은 그게 맞아 죽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하면은. 그게 바로 전체주의예요. 우리가 참 그 전라도를 들여다보면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을 전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여놓고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해서 전라도 도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재명이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 강제 구인을 말한 판사, 강제 구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이 정치검찰의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65%.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35%. 봐라, 국민들이 이렇게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수작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선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이런 게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국 이런 자기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과연 박정희는 훌륭한 성군이었고 전두환은 적어도 육사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은 기본이 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그 전체주의 전라도 사람들을 전체주의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나중에 조작된 여론조사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드는 이런 어설픈 수작에 놀아나는 국민들을 쳐다볼 때 밤마다 참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 별 하나 나 하나를 늘 마음속으로 외웁니다.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이런 뻔뻔스러운 말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게 얼굴을 들고 대중들 앞에 다닌다는 겁니다. 형수님 앞에 욕설을 하고 댕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늙은 에마 부인 영화배우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여자가 악다구리를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재판부에 불려다니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거기에 환호하는 국민들은 또 무슨 낯짝으로 그런 환호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저 교도소에 있는 그 범죄자들은 얼마나 후회하고 있겠나. 나도 이재명이처럼 뻔뻔스럽게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강도짓을 한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출마하고 재판을 연기하고 그렇게 했다 하면은 이렇게 감옥살이는 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라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도덕과 법적 잣대가 무너지면은 공자가 말한 대로 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공자가 군, 식, 신의 안보와 경제와 도덕성, 안보, 군, 병, 군과 식, 먹는 거, 경제, 그리고 신, 도덕성을 가장 먼저 없어질 것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1번이 군이라 그랬어요. 2번이 식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도덕성만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도덕성이 무너지면은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예전 고사에 어느 참 그 황건적 같은 도적대로 다니다가 중국 넓으니까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조그마한 뭐 큰 통일된 국가는 아니고 제후국의 왕이 되었는데 거기에 훌륭한 이제 재상을 영입을 했는데 그 제후국의 왕이 산적되니까 국민들이 그 왕을 따르지도 않고 나라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세금을 내려 해도 세금도 안 내고 또 병력이라든가 성을 고치기 위해서 국민들을 차출을 하는데도 오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저놈의 새끼도 도둑놈인데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듣나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 훌륭한 재상이 서울 한복판에다가 원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안에 돌을 넣어놓고 그 돌을 끄집어서 어느 장소에 갖다 놓으면은 상금을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쉽게 말하면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 돌을 들고 그 광화문 광장 그 앞에 경복궁 앞에 갖다 놓으면은 1,000만 원을 준다 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랬는데 한 사람이 이왕 뭐 그런 거 한번 들고 가보지 하니까 정말로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두 번째 한 번은 주겠지 해서 또 그 갖다 놨는데 다음에는 안 줄 거라 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도 들고 가서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한 10사람 정도의 그 과정을 거치니까 국민들이 그 왕을 믿게 된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게 자기들한테 혜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군에 가는 게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기 위한 그런 거를 믿게 돼서 그 나라가 훌륭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란 이 나라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으로 이 나라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박정희, 전두환이가 이루어놨던 경제적 업적을 누룽지 채로 끌고 먹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왜 유튜브를 하겠습니까? 제가 유튜브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회 밑바닥층들과 기층들과 어울려 보니 그 학교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그것과 달리 그 기층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재난지원금이니 복지기금 여기에 매달려 있고 또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100%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이 국민들을 계몽시켜야 되겠다 해서 정말 어설프기 짝이 없는 아무런 장비도 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 나름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예전 고려, 조선 이 시기에도 물론 삼국 시기부터 우리 조선의 우리 한반도의 정서는 지도자들이 썩었습니다. 물론 나라가 망할 적에는 지도자들이 썩어서 망하는 거지만은 그 망할 적에마다 그 나라가 무너졌어도 백의의 백성, 우리의 서민들이 어병을 일으키고 나라를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5천년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설픈 유튜브를 하는 것처럼 이런 가짜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회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그 신뢰가 무너지는 이 순간에도 저처럼 어병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의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반드시 투표하세요. 반드시 투표해가지고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조금 이겨도 안 됩니다. 완전히 압승을 해서 그 공산자파들이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반성한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정말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조금 이겨서 안 됩니다. 지금 이 범죄자들은 선거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불법적으로 부정해서라도 이길까 하는 온갖 궁리와 핵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모든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몰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 본 선거날 투표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분들은 사전투표도 꼭 참여해서 투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자유우파들이 본래 대한민국에서 50일이고 좌파들이 49입니다. 자유우파들이 선거를 참여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꼭 투표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 사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걸기를 한다. 선거날 걸기를 한다는 입장으로 반드시 투표장으로 몰려나가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